흑수저 집안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만재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알바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부는 경제가 좋지 않고 모두 힘내자 행복하자라는 명목으로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번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재는 아싸 학원비 걱정 덜었네 하며 알바 시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꽁돈 받았으니 오늘은 마라탕에 탕후루 콜 하며 소비가 늘었죠. 자주 가는 국밥집 사장님도 요즘 매출이 늘었다면서 표정이 조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정치에 관심은 없던 만재였지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고 민주당이 의석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법안이나 예산 인사 같은 것을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하는 건가 싶어 걱정했지만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서민 경제를 우선으로 살리겠다라고 하더니 나한테 돈도 주고 직접적으로 이득을 준 게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것도 잠시 뉴스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이라는데 만재는 언제 취업하고 돈 모아서 집을 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민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고 합니다. 약간 좁은 평수에 외지에 있긴 하지만 만약 나처럼 소득이 낮거나 취약계층이면 공짜로 쉽게 분양 및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개꿀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서민을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대통령을 잘 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재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행복주택 거주 자격에 맞지 않아 버리니 그냥 알바만 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랑 자기개발을 조금 느슨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 민주당 대표 출신 대통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며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시급도 1.5배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야당에서 그렇게 하면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국가 부채가 폭발하며 서민 경제는 파탄날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만재는 어차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야 하면서 콧방귀를 뀌고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세력에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법안 및 예산안이 쉽게 통과됩니다. 만재는 자기가 들이는 노동시간은 그대로인데 알바비는 오르고 기본소득도 들어오니 더 살기 좋아진 것 같아 이번 정권이 일을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뉴스를 보니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고 간첩이 어딨다고 저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음모론자라고 하던데 정신병자들이 나라에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만재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인 거다 하면서 혼자 피식 웃어버립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를 정리한 영상이 만재 알고리즘에도 떴지만 통계학, 사전투표율 등등 어려운 소리만 하는 것 같고 제대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이 새로운 인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뭐 국정원장과 국무총리를 임명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검색해보니 친중, 친북, 반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장인데 친북, 친중이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만재였지만 우리 민주당 대표 출신 대통령의 선택이니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 반대쪽 우파 지지자들은 뭔 반대가 그렇게 많은지 참 시끄럽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라 그런지 진짜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놈들입니다. 얼마 뒤 나라에서 대출 규제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매우 큰 강력한 규제라고 합니다. 만재는 어차피 아직 취준생이고 집은 어차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평소 크게 대출받아서 집을 여러 개 사고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던 만재는 드디어 우리 민주당에서 규제해준다며 역시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재는 규제가 심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니 자기가 집을 살 날이 오면 집값이 많이 잠잠해져 있을 것 같아 만재는 오늘도 해벌레 웃음을 짓습니다. 만재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여 술 한잔하며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친구와 오늘 본 부동산 대출 규제 얘기를 하던 만재는 중국인이 이미 용산에 1300평 정도를 매수했으며 6년 새에 그 땅이 3배가 올랐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한국 부동산 매매 추세가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재가 이번 대출 규제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구매도 줄겠지 라고 했지만 친구는 멍청아 이번 규제는 외국인들은 대상이 아니야 라고 알려줍니다. 만재는 그래? 킥 하고 멋쩍게 웃어 보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라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정책화되어 행복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무료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게 되고 있습니다. 만재는 오늘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으려 하지만 1200원 하던 삼각김밥이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만재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물가의 폭등을 격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본소득이나 지원금으로 받는 돈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가팔라진 겁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생산자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팔면 적자기 때문에 제품을 덜 만들고 매장엔 품절 딱지가 붙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이에 나라에서는 제품을 국가에서 관리하며 국민들에게 배급 형식으로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만재는 배고플 때마다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한 최저시급으로 인해 알바 자리도 줄고 결국 시급을 못 올리는 사장님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행복 바우처는 이에 맞춰 돈을 더 주기 시작합니다. 늘어난 지원금에 만재는 기분이 다시 좋아졌지만 이제는 뭔가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점점 살 수 있는 게 없고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휘청이자 서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정부는 더 강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전기, 교통 무료,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기본 식량 배급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상하게 국민들은 먹고 살기는 힘들어졌지만 민주당을 더욱더 바라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세금, 국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중앙은행은 돈만 무한대로 찍어내는 인쇄기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돈의 숫자는 늘어가지만 화폐 가치가 급락하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공장 가동이 멈춰섭니다. 휴지 롤 한 개 사려고 해도 지폐 몇십 장을 가져가야만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국가에서는 이상하게도 점점 공직자, 공무원 비중을 늘려나갑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 만재의 꿈은 그래도 대기업이었으니까요. 헐 대박! 만재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기업 채용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채용 자체가 동결돼 발령이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의 사업을 더는 진행하지 않고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었지만 만재가 정말 가고 싶었던 이 기업마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국가가 돌봐준다라는 얘기를 하던 친구들은 취업을 미루고 만재처럼 알바만 하고 살게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게임, 코인, 불법 환전 등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계란을 사기 위해 줄 선 만재는 텅 빈 진열대 속에 남아있는 한 알에 3,000원짜리 달걀 3알을 보며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는 3개를 모두 집어듭니다. 계산대 앞으로 와 달걀 1인 2개 제한이라는 팻말을 보며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곤 계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라?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행복 바우처 카드 잔액을 확인한 만재는 0원임을 보게 되고 그대로 가게를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만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주는 달콤한 혜택에 기대다 보니 내 노력과 선택이 점점 작아졌고 결국 아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만재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슬프지만 뭔가 잘못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어 서민들의 삶은 어렵다 못해 절망적인 수준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모두 행복주택 거주를 신청하나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은 없어 대기번호가 수천 수만 번에 육박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이 완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만재는 그동안 인사하며 지낸 건물주 부부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만재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했으며 이미 그들 주변의 건물주나 부자들은 먼저 한국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만재도 심각함을 느꼈고 뉴스를 이것저것 검색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 옆에서 우파 사람들이 시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폐수 방류 보도하지 않는 언론, 북한 방사포 도발에도 잠잠한 언론이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정말 뉴스를 보니 중국, 북한의 우리나라 안보 공격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 성향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잠잠합니다. 만재는 이게 진짜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뉴스 보도를 많이 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분노하게 보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나 조용하고 잠잠하다니. 찾아보니 북한 핵폐수는 후쿠시마 처리수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방사능 지수가 높았습니다. 이것저것 검색하며 소름이 돋은 만재는 아무튼 이사할 집에 중매를 해준 부동산에 도착합니다. 부동산 아줌마는 자기 옆에 서 있는 어떤 아저씨에게 굽신굽신하며 만재야 너 이사하는 건물집 주인이셔 라고 소개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만재. 그러자 새로운 건물집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你好，以后要是拖欠房租，我会把你赶出房间，请你自己知道这一点。